자, 오늘은 과학 같은 사회 지문을 한번 볼게. 수능 완성이야. 자, 먼저 1문단.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 중립을 위해. 자, 목적은 탄소 중립이고, 탄소 중립은 수식어 전 지구적 과제야. 알겠지? 자, 그럼 누가 봐도 탄소 중립이 가장 중요한 일단 이 단어인데, 이걸 미리 평가하지 말고 1문단을 다 읽고 화제를 결정할 거야. 알았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탄소 중립을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는 필수적이며 이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구분책인 스코프가 활용된다. 그랬어. 그럼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스코프.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지금 눈에 들어오네. 선생님은 탄소 중립이란 단어는 상식, 스코프란 당식은 비상식이야. 자, 그래서 스코프란 단어가 더 눈에 띄어. 자, 스코프 1은, 자, 스코프 1이네. 그럼 이거 일단 화제라고 생각하고, 스코프 1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을 의미한다. 자,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직접 배출량이네. 그지? 그 다음에 설비 가동을 위한 화석 연료의 연소나 해당 기업이 소유한 차량 운행 등이 이에 해당하며 기업이 배출 상황을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 나왔으니 십자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코프 1과 스코프 2가 있는데 1, 2라고만 할게. 기업의 활동과 연관되어 있으나 외부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도 있다. 스코프 2는 기업이 외부에서 전력을 구매하여 사용할 때 이 에너지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다. 아, 그러니까 1은 직접 배출량이고 2는 간접 배출량으로 일단 구분할 수 있네.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세게 하면 여기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거고. 그지? 요거는 직접 소유 통제. 이렇게 단어로만 본다면 이래. 그래서 여기 직접에다가는 소유 통제. 간접에는 외부. 이 정도로 우리가 단어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 맞지? 자, 즉 간접 배출 중 기업의 에너지 구매 활동에 즉 간접 배출 중 기업의 에너지 구매 활동에 한정된다. 마지막으로 스코프 3이 있네. 그럼 이건 십자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슬쩍 연장을 해서 요렇게 할 수 있지. 3이라고. 그지? 스코프 1과 스코프 2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 이거는 나머지 모든 간접 배출량이네. 간접. 자, 임직원의 출장이나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처럼 기업의 통제 범위 밖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하며 측정과 관리가 가장 어렵다. 가장 어려운 게 요게 측정과 관리가 가장 어려운 건 뭐야? 3.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 지금 얘들아, 일단 1문단은 탄소 중립 단어가 중요하지만 결국 뭐야?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체계인 스코프 1, 2, 3. 됐지?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가자. 하지만 이러한 구분, 우리 아까 1, 2, 3을 해놨잖아. 근데 구분이라는 단어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항상? 기업 활동의 부정적 측면, 즉 배출에만 초점을 맞춰 기업이 혁신 기술로 사회 전체 탄소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보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아, 스코프 1, 2, 3으로 구분하는 건 그지? 부정적 배출만 초점에 맞춰졌기 때문에 그지?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보여주지 못했어. 그래서 한계가 있었네.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의 긍정적 기여를 측정하기 위한 해피된 배출 개념이 등장했다. 이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일반적 제품을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저감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해피된 배출 개념이 등장했으니까 이거는 뭐하고 또 달라 차이가 있어 얘들아. 1문단에 스코프랑 좀 차이가 있지. 그럼 스코프를 A로 보고 해피된 배출 라지 B로 보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저감 얼마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켰는지 나타내는 지표야. 예를 들어 내연 자동차 대신 전기차. 자, 내연 자동차가 니네가 뭔지 모르는 학생은 일반 자동차 있잖아. 휘발유 넣는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 딱 누가 봐도 VS 개념이잖아.
타면서 줄어든 탄소 배출량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존의 스코프들, 자, 기존의 스코프들 1, 2, 3은 환경에 남기는 흔적이라는 의미인 탄소 발자국으로, 탄소 발자국으로 비유되어 왔지만 일부에서 스코프 4라고도 불리는 해피된 배출. 이거를 스코프 1, 2, 3 말고 4라도 불리네. 그러면 자, A에는 이렇게 스코프 1, 2, 3, B는 스코프 4 이래도 되는 거야. 그지? 해피된 배출은 기업의 환경을 돕는다는 의미로 탄소 손자국에 비유됐다. 얘는 탄소 발자국이면 4는 손자국이. 재밌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단. 해피된 배출량은, 자, 해피된 배출량은 라지비 또는 스코프 4라고 볼 수 있어. 기준선 배출량에서 실제 배출량을 뺀 값이다. 그러면 기준선 배출량에서 실제 배출량을 뺀 값, 산수값 나오면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면 스몰 a, 스몰 b라고 해보자. 근데 이게 실제 배출량이 해피된 배출이니까, 그지? AB야. 그러니까 A-B가 크게 라지비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기준선 배출량이란 스몰 a지? 공급된 친환경 제품의 수량만큼 기존의 일반 제품에 사용됐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자, 정의 내렸어. 기준선 배출량은 이거야. 그리고 이때 설정했던 기준을 기준선 시나리오라고 한다. 이것도 정의야. 또한 실제 배출량은, 자, 이건 실제 배출량이지? 스몰 b네. 스몰 b는 기준선 배출량, 아까 스몰 a지. A의 배출량 산정에 활용된 수량만큼의 친환경 제품에서 실제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이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은 아주 간단하게 됐어. 맞지? 해피된 배출량 B 값은 스몰 a 마이너스 B. A는 정의, B의 정의. 됐지?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가자. 자, 왜 짝대기가 이렇게 돼? 자, 네 번째 문단. 기업들은 자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 위해지. 여기서 제고는 높인다는 뜻이야. 그지? 이미지를 높이는 거야. 그지? 이미지를 여기서 재고라는 말도 있잖아. I자. 그지? 요거는 이제, 물건이 남은 거. 재고다. 그러니까 물건 팔다 남은 거를 재고라고 하는, 이런 거 들어봤지? 요 재고랑은 분명히 달라. 자, 가자. 이미지 재고를 위해 해피된 배출량은 아까 여기, 원래는 해피된 배출까지지만 요 크게 비로보자. 해피된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을 뿐 공시의 법적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다. 법적 의무는 없구나. 해피된 배출. 자, 요게 크게 라지비지.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서 높은 타당성을 인정받기에는 산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게 아직은 온전한 건 아니구만. 그지? 그러니까 과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법적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어. 자, 첫째가 있네. 자, 첫째. 과제가 뭔지 보자. 첫째, 과대 계산의 위험이다. 이는 기준선 시나리오를 자의적으로 설정할 때, 자의적으로 설정할 때 발생한다. 예컨대 봐. 신형 냉장고에 의한 탄소 배출의 감축 성과를 홍보하려는 기업이, 자, 아까 이미지를 제고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미지를 해서 홍보하는 기업이 비교 대상을 현재 판매되는 시장 평균 제품이 아니라 에너지효율이 현저히 낮은 10년 전에 구형 모델로 설정하는 경우. 그거 봐봐 얘들아. 10년 전 모델하고, 그지? 지금 모델은 당연히 기술 발전 차이가 있을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비교하면 진짜 실제 좋은 건지는 알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로 경우에는 홍보 효과를 위해 타당성이 낮은 기준선 시나리오를 설정한 것이다.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겠지? 자, 둘째, 동그라미 2, 해결해야 할 과제 둘. 아까 해결해야 할 과제였냐? 무슨 과제였냐? 아까 분명 과제가 있었는데. 맞네. 해결해야 할 과제. 맞지 얘들아?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중 계산의 문제다. 이는 대명사, 하나의 감축 성과를 여러 주체가 각자의 것으로 중복 산정하는 상황이다. 가령 고효율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자와 그 부품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완제품을 만든 생산자가 각각 감축량 전부를 자신의 회피된 배출량,
으로 계상하면 동일한 감축성가가 자 분명히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봐 하나의 제품을 위해서 각자 그지 얘들아 뭐 기역 니은이 뛰어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하나로 줄었는데 야 우리가 하나 줄였어. 우리가 하나 줄였어. 그러면 뭐야 자연스럽게 둘 줄인 것처럼 되지. 그지? 그러니까 동일한 감축성가가 여러 단계에서 중복 합산됨으로써 원인 결과 감축 전체 감축 실적의 객관성이 결여돼. 따라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그지? 공급망 참여자들이 배출 감축에 대한 각자의 기여분을 명확히 구분 배분해야 한다.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이 글에 잡아 구조를 생각해 봐. 1문단에서는 자, 탄소 중립이라는 그지 얘들아? 요걸 뭘로 볼까? 화제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 그거를 구분해 주는 책인 스코프 1, 2, 3을 얘기했고 그 스코프 1, 2, 3의 구분은 뭐야?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한계가 있었어. 그래서 해피된 비출이라는 비개념을 만들었고 그거는 긍정적인 걸로 나와서 이렇게 자 A의 1, 2, 3, B의 4를 만들었고 그지? 그래서 이걸 탄소 발자국, 탄소 손자국이라고 했다. 세 번째 문단은 다시 받은 B, 해피 배출량을 계산하는 계산식이 나왔어. 그 다음에 네 번째 그거에 뭐야? 지금 과제 즉 두 개가 있고 그 두 개에서 해결책 두 번째 거에 해결책까지 나왔지. 어때? 글의 흐름. 그래서 우리 2학년 학생들 지금 훈련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란 말이야. 자 봐. 1문단에 F가 있었고 F에 대해서 A가 있었으면 두 번째 문단은 A와 대립된 개념 B가 있었고 세 번째는 B가 있었으며 네 번째는 뭐야? B의 가만 있어봐. 네 번째가 그래 B의 과제, 그죠? 요렇게 얘기하면서 이 글을 잡으면 이 글의 흐름이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가 주제구나. 그러면서 A, B를 대비하고 그 B가 사실 A보단 좋은 거잖아. 근데 좋지만 과제를 가지고 있다. 요렇게 하면 뭐야?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빨간색이. 그래서 너네들한테 숙제할 때 요걸 조금 강조한 거다. 됐지? 자, 우리 3학년 학생들도 자, 독해할 때 요렇게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6번 풀어보자.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네. 1번 기업은 해피된 배출량에 대해서 공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있다 없다지. 근데 이거는 기억이 난다. 아직까지는 법적 의무가 없어. 왜 그렇지? 과제가 아직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마지막 문단에서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 자, 2번 실제 배출량을 구할 때 설정한 기준을 기준선 시나리오라고 한다. 자, 기준선 시나리오라고 한다 했을 때 잘 생각해 봐. 요 기준선 시나리오라는 말이 아까 3문단에서 요렇게 있었으니 요게 3문단에 있다는 것만 알면 요 3문단 보면 되잖아. 자, 기준선 시나리오가 뭔가 한번 봐봐. 기준선 배출량이란 공급된 친환경 제품의 수량만큼 기존의 일반 제품이 사용됐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 설정했던 가정을 기준선 시나리오라고 하고 실제 배출량은 기준의 배출량 산정에 활용된 수량만큼의 친환경 제품에서 실제로 발생한 건 뭐야? 실제 배출량이지. 그치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실제 배출량을 구할 때 설정한 가정을 실제 배출량을 구할 때 기준 시나리오라고 하니? 말도 안 되지. 기준선 시나리오는 실제 배출량을 구하는 거랑 기준선 시나리오는 지금 3문단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시간을 그지 절약할 수 있는 왜 이런 사실일치 문제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지? 야, 요거 세 개는 한번 참고는 해봐. 답은 누가 봐도 이건 뻔해 2번이다. 기준선 시나리오가 지금 이거를 구할 때 설정한 가정이 아니잖아. 그치? 3문단 보면 알겠지? 자, 다음은 7번 문제를 보자. 이중 계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 자, 이유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 내 생각이 아닌
지문에서 찾아라. 그러면 이중 계산의 문제 요 마지막 문단만 다 이해하면 되는데 마지막 문단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단 말이지. 그지 얘들아? 1번 공급자나 생산자는 감축 성과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얘들아 이중 계산의 문제는 그지 회사 두 개가 그지 이 발생한 이 부분을 다 자기네 거라고 딱 해서 문제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지금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어? 배출 감축에 대한 각자의 기여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배분하라 그랬잖아. 야 기억에서 야 우리가 30 했고 니네가 70 했어. 이렇게 명확하게 하라 그랬잖아. 근데 각 100을 이 100을 내가 100 했어. 나도 100 했어. 이러면 안 되는 총합으로 나온 100을 내가 다 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해결책이지 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니다. 맞지? 2번 회피된 매출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아니지. 인정은 되지. 그지? 인정은 되는데 더블로 체크되니까 문제지. 그지? 3번 공급자와 생산자가 산정한 회피된 배출량의 총합이 기준선 배출량을 초과하여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말은 맞지만 기준선 배출량을 초과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 그지? 4번 감축 성과는 공급자와 생산자의 활동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그렇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성과를 각자 자신의 것으로 산정. 요 말이 그 말이지. 그지? 야 기역과 니은 결합이 되어서 100이 나타났다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성과를 각자 내 거야 라고 산정해서 100 해서 200 되는 거잖아. 이게 같은 말이야. 그지? 5번 공급자와 생산자가 감축 성과에 대한 자신의 기업은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회피된 배출량으로 각각 아유 일부만 하면 이게 되겠니? 그지? 말도 안 되지? 답은 4번. 자 그럼 8번을 풀어보자. 이렇게 가로 넣기 문제는 무조건 쉬워 얘들아. 글 좀만 이해하면 돼. 자 다음은 가대 계산을 기억에 적용한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 B에 들어갈 말. 자 이제 이 기억이잖아. 신형 냉장고 신형이자 이게 가대 계산의 유형인데 자 문제 한번 보자. 비교 대상을 효율이 낮은 구형 모델 이제 구형 모델이니까 이제 10년 전이지 설정할 경우 그 제품이 배출할 것으로 가정되는 기준선 배출량은 시장 평균 제품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다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기준선 배출량은 3문단에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지만 자 공급된 친환경 제품의 수량만큼 기존의 일반 제품이 사용되었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배출량이지.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두 개거든. 구형 모델과 시장 평균 제품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배출량이 더 많겠니? 당연히 얘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얘가 좀 더 낮고. 그러니까 얘를 쓰면 더 유리한다는 거잖아. 봐라. 예를 들어볼게. 얘 구형 모델은 만약에 온실가스를 100을 낸다 그랬으면 얘는 한 50 낸다고 쳐보자. 그러면 지금 새로 나온 작품이 30이라고 쳐봐. 요 설명을 해서 잘 들어봐. 30이라고 쳐봐. 그러면 자 봐. 기준이 되는 걸 기준선 배출량이 이게 스몰 a잖아. 맞지? 그러면 a 마이너스 실제 배출량이 30이라고 치면 요 값이 뭐야? 라지 b지. 자, 알겠어? 이걸 계산식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요 a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 뭐가 된다는 거야? 과대 계산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10년 전 100으로 할 거냐, 평균 제품 50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요 값이 어떻게 되겠니? 그지? 100 빼기 30은 70이 되고 50 빼기 20이 되지. 그거 봐봐. 우린 70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좋은 제품 같잖아. 그지? 그 얘기를 한 게 첫째. 요거거든? 과대 계산의 위험? 요거 문제로 낸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라. 자, 구형 모델로 설정했을 경우 기준선 배출량은 평균 제품을 했을 때보다 당연히 높지. 그러니까 많지. 그지? 많지.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러면 이때 회피된 배출량이 뭐라고? B는 타당한 기준이 시장 평균 제품, 즉 얘기할 때보다 50으로 할 때보다 100으로 할 때가 더 당연히 높겠지. 높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를 풀어보자. 스코프를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이해하래. 보기의 사례. 그럼 이제 스코프는 아까 스코프 1에서 3, 4까지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너네들이 요걸 볼 때 이 보기에서 나온 사례가 스코프 몇인지 정도는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알았어? 그럼 1문단하고 1문단에 나와있던 스코프 1, 2, 3이랑 한번 해볼게. 자, 먼저 K사는 철강을 가공하여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다음은 K사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사례들이야. 자, 그럼 스코프 자 1, 2, 3으로 한번 가보자. 재료인 철강을 직접 확보하기 위해 K사 직원이 다른 회사의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갈 때 발생한 배출량이래. 출장이랍니다. 그러면 자, 출장이니까 직접일까요? 간접일까요? 자, 직접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이고 반면 스코프 2는 외부인데요. 자, 화석연료나 해당 기업의 연선에 소유한 차량 운행이고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자, 스코프 2는 외부 위에너지선 가정에 발생하는데 구매 활동에 해당한다. 스코프 3은 스코프 1이 소유 통제고 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간접 기업 활동과 연관되는데 외부에서 전력을 구매하는데 그게 아닌데 여기 있다. 출장. 그지? 임직원의 출장은 스코프 3이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스코프 3 되겠고요. 이걸 해볼 줄 알아야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K사 소유 나왔습니다. 소유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재를 공장 옮길 때 발생하는 배출량. 예, 요거는 당연히 소유라 그랬으니까 스코프 1이 되겠네. 자, 다음에 다로 가보자. K사가 전력을 구매하여 공장을 가동할 때 전력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지. 아까 구매해서 하는 게 있지 않았니? 자, 이거 봐. 전력 구매 본 것 같아. 그치? 자, 이거는 뭐야? 스코프 2. 스코프를 다양하게 주고 있어. 자, 이건 스코프 2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K사가 이것도 소유한 용접기를 작동하기 위해 자, 선생님가 직접 연소시킬 때 발생한 자, 일단 이것도 스코프 일단 1이고 요게 이제 천연가스를 냈으니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인데 뭐 플러스 알파 뭐 정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자, 다음 5번 K사가 제조해 판매 내연에서 소비자가 도로에서 주행하는 거래. 이거는 얘들아 아까 출장 옆에 뭐가 있었니? 인문단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건 스코프 3이라고 했어.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서는 우리가 스코프 1, 2, 3을 다 구별했어. 자, 이제 문제 푸는 것만 남았네. 자, 그러면 이제 보자. 1번 가는 끊어줘야지. 배출한 재료를 직접 하는 것이므로 스코프 1에 해당한대. 자, 스코프 이렇게 해놓은 거 편하지. 3이거든요 하면서 자, 적절한 걸 고르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으면 이거 시간 딱 시절인데 적절한 거네. 나에 해당하는 스코프는 자, 통제 범위 밖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과 관련이 있대. 자, 나는 아까 뭐야? 1이잖아. 그러면 통제 범위 밖이 아니라 통제 범위 안에 있지? 탈락. 다는 나에 비해. 자, 다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야. 다하고 나. 자, 뭐야? 다하고는 1, 2네, 1, 2. 그지? 자, 다는 나에 비해 배출 상황을 즉각적으로 통제하기가 쉽다. 자, 다가 쉬운가 봐. 얘들아, 1이 통제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통제하기 쉬운 건 다가 아니라 나지, 나. 그래서 틀렸어. 다에 해당하는 스코프와 라에 해당하는 스코프는 모두 기업의 활동과 연관돼. 자, 간접인가 봐. 간접은 아까 직접이 1이고 간접은 2, 3이었지. 그러면 다와 라는 간접인가 보자. 다와 라. 다와 라. 1이 여기 있네. 1이 있으니까 간접이 아니네. 그지? 5번 마는 라에 비해. 여기서 꺼내야겠다. 자, 그럼 마가 아까 3이고 라가 1이었네. 그지? 3이 1에 비해 측정 관리가 더 어렵다. 맞지? 더 어렵지. 그지?
자, 이제 10번 문제를 보자. 회피된 배출. 자, 이제 B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이거, 자, 1번부터 봐, 그냥. 2023 기준선 배출량은 얘보다 10kg 적다. 이 계산하려면 무조건 보기 봐야 되지. 이렇게 사회지문 보기는 이렇게 딱 본 순간, 아, 보기를 봐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보기 보자. 어떤 국가에서는 시장이 하나만 있고, 자, 이거 쉽게 내려고 이렇게 딱 조건을 이렇게 하는 거야. 시장에서는 매년 4대 에어컨만 팔린다고 가정하자. 일반적 에어컨만을 생산하듯. 자, 요 일반적 에어컨 이게 중요하지. 요 P사가 있고 2023년에는 P사는 대당 10kg의 CO2를 배출하는 에어컨 4대를 판매했다. 자, 대당 10kg니까 총 40kg을 판매했구만. 자, 배출했구만. 자, 24년 신생기업인 Q사가 나왔어. 우와, 대당 2kg의 CO를 배출해. 요거 잘 봐야 되라. 요게 바로 뭐겠니? 해피된 배출량에 해당한다고. 그지? 해피된 배출. 자, 어떻다고? 기존의 일반적 제품을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얼마나 저감했느냐가 중요하잖아. 즉, 내연 대신 전기차 대신 저렇게 에어컨에서 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해피된 배출량 계산하는 법까지 해서 풀라는 그런 계산 문제인 거야. 그렇게 어렵진 않아. 덧셈 뺄셈일 거야, 아마. 자, 보자. 2kg의 CO2를 배출하는 혁신적 친환경 에어컨을 출시했다. 소비자들은 P사의 에어컨을 구매하는 계획을 받고 Q사의 친환경 에어컨을 3대를 구매했고 P사는 1대. 결국 4대를 하긴 하는데 이 3대를 했다는 게 중요하네. 그치? 그 결과 시장 전체 CO2 배출량은 2023년에는 P사만 한 거, 즉 40을 했고 24년에는 P사에 의한 10과 Q사에 의한 6에 즉 16으로 했네. 요 계산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해보자. 자, 1번 2024년 기준선 배출량은 23년 P사의 CO2 배출량보다, 자, 일단 요 배출량 봐봐. 요건 일단 40이야. 그러면 기준선 배출량이라는 게 있잖아. 기준선 배출량이 뭐였니? 아까 계산값이, 자, 여기 있어. 기존에, 자, 기준선 배출량 공급된 친환경 제품의 수량만큼이니까 아까 세대가 나왔다 했지. 기존의 일반 제품이 사용될 때 가정할 때 발생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그지? 그러면 자, 봐. 여기서 기준선 배출량이라는 건 아까 세대만큼 기존의 제품이 할 수 있는 양. 세대. 기존은 아까 세대니까 3 곱하기 10이지. 그지? 그러니까 30은 40보다 10이 적다. 어때? 맞아, 틀려? 맞네. 자, 2번 봐. 2024년 실제 배출량은, 아까 실제 배출량이 뭔가 봐봐. 3문단에 기준선 배출량 산정에 활용된 수량만큼, 아까 3개였지. 만큼 친환경 제품에서 실제로 발생한 거. 그러니까 3개에서 실제로 발생한 건 몇이야? 6이잖아. 그러면 얘는 6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같은 해 판매된 Q사 제품 3대에서 발생한 6이다. 맞네. 다음에 3번 Q사 제품의 판매로 인해서 2024년에 발생한 해피된 배출량. 해피된 배출량은 아까 뭐라 그랬지? A-B라 그랬어. 그럼 기준 마이너스 30이지? 요 아까 1번, 2번 풀면서 당연히 됐네. 그지? 실제 배출량 6이지? 그러면 아까 요게 A값, B값이니까 24. 딱 맞네요. 4번 P사는 2023년 대비 2024년에 CO2 배출량이 감소했으므로, 그지? 24년에 배출량, CO2 배출량이 23년 대비 4년. 아까 23년은 총 40을 배출했는데 3년은 10이지. 이 감소량이 P사의 스코프 4에 해당한다. 야, 스코프 4는 누구 거야? 그지? Q사라는 혁신 제품을 만든 사람 거지. 무슨 기존 제품을 만든 사람 거야. 말도 안 되지? 답 4번. 자, 5번. Q사는 2023년과 달리 2024년 Q사를 배출했지만, 맞지? 이때는 제품을 판매 안 했으니까 없었어, 0. 근데 이때는 배출 6 했잖아. 했지만 사회 전체 온실 감축에는 당연히 기여했지. 그지? 40을 몇으로? 아까 16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얘도 맞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이 계산 문제까지 재밌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1번 문제. 자, 답은 5번이었어. 자, 이렇게 해서 사회지문 뭐였어?
재밌는 질문이었네. 스코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자, 스코프 1, 2, 3, 4. 그러면서 해피된 배출량 얘기였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